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화학을 책임지는 화학의 손은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 1, 2단원은 김진희 선생님과 함께 화학원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셨을 거고요. 자, 오늘부터 남은 3, 4단원은 저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왜 갑자기 김진희 선생님 대신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3, 4단원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직 잘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자, 오리엔테이션 한번 꼭 다시 보고 오시면요,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자, 화학을 공부할 때 어떤 점에 조금 더 포인트 맞춰서 공부하면 좋을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과는요 앞으로 3단원 4단원, 이렇게 두 가지 단원을 공부를 할 텐데요. 두 개의 단원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 이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일단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우리 1단원에서 뭐 공부하셨죠? 그쵸? 화학과 우리 생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부했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화학을 공부할 때 꼭 알아둬야만 하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원에서 했던 게, 그쵸? 자,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라고 하는 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할 이 3단원은요, 그런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분자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단원은 그런 분자들이 또는 이온들이 나타내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일단 우리 3단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할지 선생님이랑 큰 그림 한번 그리고 시작해 보자고요. 자, 선생님이 우리가 3단원을 공부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 5가지 내용은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우리의 목표죠. 목표를 좀 뽑아봤어요. 자, 제일 먼저 뭐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혹시 결합이라고 했던 단어 기억나세요? 네. 자, 원자들이 결합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만들어낼 텐데, 자, 결합의 종류 우리가 화학원에서 2가지 종류 크게 다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 2단원에서 원자를 공부할 땐 원자라고 하는 거는요,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의 수와 그 주변에 있는 전자의 수가 항상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우리 이런 내용 공부하셨죠? 그런데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런 원자들이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받아와서 특정한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됐습니다. 바로 그 이온들이 서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결합은 뭐냐면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결합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떤 결합인지 힌트가 다 주어져 있어요. 공유하자. 무엇을? 전자를 공유합시다. 자,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내가 얼마큼 줄게, 너도 나한테 얼만큼 줘, 이거 우리 같이 나눠 갖자 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이온 결합 또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결합이 형성될 때 요 단어 기억나세요? 전기 음성도 우리 2단원에서 공부하셨죠? 바로 이러한 전기 음성도 때문에 어떤 친구는 전자를 많이 갖게 되고요, 어떤 원자는 전자를 조금밖에 못 갖게 돼요. 바로 그러한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어떤 결합인 특별하게, 어떤 애들은 특별하게 뭐 플러스 전하를 더 나타내게 되고요, 어떤 애는 더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게 되는 것, 이거를 결합의 극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결합이라고 하는 파트에선 이렇게 크게 3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냐면, 그쵸, 이 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특히 분자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건 요 말 잘 봐두세요. 우리 다음에 또 공부할 예정입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이 원리를 통해서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모양 좀 공부해보고요. 그 모양과 결합의 극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분자
어느 부분이 플러스 전화, 어느 부분이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지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성질들, 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분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큰 3단원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큰 그림 중에 우리는 오늘 조금 작은 그림 좀 세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온결합이에요. 자, 우리가 이온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자, 선생님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키포인트들을 좀 잡아봤어요. 네, 바로 첫 번째 키포인트는 전기분해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름을 좀 들어보면 좀 이름에서 감이 와요. 분해, 나누자, 전기분해, 그쵸?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물질을 나눠보자. 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죠. 이온결합.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받아서 생성되는 이온들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이온 결합을 할 때 어떻게 결합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형성되는 결합된 물질들의 성질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공부하시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제일 먼저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설탕과 소금의 전기적 성질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설탕이라고 하는 물질, 그리고 소금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여러분도 우리 많이 사용하는 물질일 거예요. 자,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녹는 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녹는 점이란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바로 그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고체와 액체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고체는 어떤 거였냐면, 그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서로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제자리 진동 운동밖에 못하는 것. 자, 이게 고체였다면, 자, 이런 애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조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상태, 이게 액체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진동 운동하던 애들이 자유롭게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186도. 얘는 801도. 어떤 애가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받아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그쵸. 소금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자, 왜 여러분 얘네들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까요?를 우리 생각을 해보면, 설탕은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힘이 많이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 입자와 입자 사이의 힘이 설탕보다 더 강해서 에너지를 많이 줘야만 이제 비로소 떨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입자 사이의 힘의 차이가 바로 녹는 점이라고 하는 온도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더 포인트 맞추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자, 얘네들을, 자, 설탕과 소금을 준비해서요, 여기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딱 꽂아보고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측정을 해봤대요. 자, 일단 우리 설탕부터 살펴보면, 자, 설탕은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네. 자, 액체일 때도 전기가 안 통해요. 자, 수용액, 물에다 녹인 물질을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하죠. 그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금이라고 하는 애들은 봤더니요,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했지만 액체 또는 이 소금을 물에다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전기가 통하는 걸 어떻게 측정을 했었냐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했대요. 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물질을 준비한 다음에, 자, 물질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우리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죠. 근데 여기에다가 중간에 무엇을 달았냐면요, 이렇게 꼬마 전구를 하나 달아볼게요. 꼬마 전구. 자,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면 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고, 전기가 안 통하면 꼬마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 설탕을 놓거나, 설탕을 녹인 용액을 놓거나, 아니면 설탕을 물에 녹인 수용액을 넣었을 때는 이 꼬마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왔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역시 소금일 때는 불이 안 들어오지만, 자, 소금을 녹은 액체 또는 그쵸, 물에 녹인 수용액에서는 여기에 불이 들어오더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니? 왜 이렇게 어떤 물질은 전기를 통하게 하고 어떤 물질은 전기를 안 통하게 하니? 바로 이게 결합의 차이예요. 자, 우리가 설탕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공유결합, 아직 모르셔도 돼요. 자, 선생님이랑 아직 자세히 안 했습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랑 아까 큰 그림 그릴 때 이 공유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공유, 전자를 공유하자. 네, 이렇게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결합이 공유결합이고요. 자, 이온은 뭐였죠? 그쵸,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합의 차이 때문에 어떤 물질은 전기가 흘렀고요, 어떤 물질은 전기가 안 흐르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얘네들은요, 바로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NaCl, 염화나트륨 소금이에요. 자, 얘네들이 고체일 때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아까 고체는 어떤 거라고 했죠? 입자들이 제자리 진동운동밖에 못하는 거. 왜? 이렇게 너무 타닥타닥 붙어 있어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열, 즉 열에너지를 조금 줘서 녹였습니다. 액체 상태가 됐어요. 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한쪽에는 마이너스 극, 한쪽에는 플러스 극 이렇게 전극을 걸어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던 애들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요. 자, 그럼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던 양이온들은요,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요. 이렇게 이온들이 특정한 애들은 플러스로, 특정한 애들은 마이너스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전체 물질에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이온 결합 물질, 즉 소금의 액체 상태일 때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기억나세요? 소금이라고 하는 애는요,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기가 통했답니다. 자, 왜 전기가 통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물에다 소금을 탔어요. 물에 NaCl을 tas어요. 자, 잘 녹였더니 이 안에선 입자들이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 안에서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제 고체와는 다르게 이 소금 물 안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역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전하를 이렇게 걸어 주시면요, 플러스 극 쪽으로는 누가 끌려오겠어요? 그쵸,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고 있는 음이온들, 염화 이온들이 끌려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는, 그치, 이제 알겠죠? 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이온들이 끌려갑니다. 이렇게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요, 전기가 통하는 거고요. 그럼 고체에서 왜 전기가 안 통한다고요? 이온이 이동할 수 없어서. 네, 충분합니다. 자,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러한 성질 때문에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고 나면 여러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선생님, 설탕은 왜요? 설탕은 왜 안 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설탕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우리 소금과 다르게 염화나트륨과는 다르게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자, 분자. 이 분자라고 하는 거는요, 이온과는 다르게요, 특정하게 플러스 전하만 나타내거나 특정하게 마이너스 전하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자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전기적 중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애들은요, 중성 입자예요.
그러다 보니 액체 상태가 돼서 입자간이 조금 멀어져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도 특정한 전하 쪽으로 얘네가 이동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려면 내가 마이너스 전하여야 되고 마이너스 극으로 가려면 내가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입자다? 그런 입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얘네들은요 특정 전극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수용액 상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설탕을 물에다 녹여서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자, 설탕물을 만들어내고 나면 역시 설탕 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은 할 수 있지만 특정 전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걸어줘도요. 네, 어떤 방향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자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얘네들은 전기가 안 통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두 가지 물질 살펴봤는데요. 염화 나트륨과 설탕. 얘네들이 갖는 이러한 전기적 특징의 차이가 바로 물질의 화학 결합의 차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학 결합의 차이, 오늘은 선생님이랑 일단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선생님, 그럼 계속 선생님이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화학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내용 먼저 같이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원자와 원자, 이온과 이온을 서로 붙인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이에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려고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실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바로 전기 분해라고 하는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기 분해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우리 3단원에서 꼭 알고 가야 될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던 내용입니다. 네, 전기 분해 별표. 자, 얘네들이 어떤 건지 보세요. 분해합시다. 자, 물질을 분해할 거예요. 어떤 물질이냐면 화합물이요. 오케이. 자, 화합물이라고 하면 우리 1단원 공부할 때 여러분 공부하셨을걸요. 뭐라고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는 물질. 맞아요. 네. 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면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화합물에다가 우리가 전기를 흘려주자. 전기 에너지를 가해줍시다. 자, 우리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결국 뭐가 움직이고 있다? 전자를 흘려줘 봅시다. 그러면요, 화합물을 구성하던 물질들이 원래의 원소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원소 1, 원소 2 또는 원소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 분해해내는 것, 이걸 전기 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 분해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물질에 전기 에너지를 줘서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합물을 전기 에너지를 줘서 원래대로 쪼개버렸어요. 전자를 흘려줘서 원래대로 쪼개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반대로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어떤 입자를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뜻? 그쵸, 전자. 어떤 애한테 전자를 주고 어떤 애한테는 전자를 뺏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럼 거꾸로 어떤 애한테 전자를 주고 어떤 애한테 전자를 뺏어버리면 화합물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분해를 하는 이유를 미리 말씀드리면요. 전기분해를 하는 건 뭐냐면 원소들이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어낼 때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관여하고 있습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전기분해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이 전기분해를 이제 우리 두 가지 물질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물질은 뭐냐면 바로 물 H2O를 우리 한번 쪼개서 살펴볼게요. 자,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우리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공유해서 만들어지는 공유 결합 물질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본 물질도 공유 결합 물질이 있었는데 어떤 물질이었죠?
그치, 설탕. 네, 설탕이라고 하는 애들이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탕이라고 하는 애들은 고체, 액체, 수용액 모두 전기를 안 통했어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순수한 물을 얼리거나 아니면 녹여서 물 상태로 두거나 아니면 이대로만 둬도 수용액은 만들 수 없으니까 네, 얼음이나 순수한 물, 증류수에서는요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전기가 통하게 해주려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하나 추가로 넣어주게 돼요. 자, 황산나트륨은 뭐냐면 전해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화학식으로 쓰자면 이런 식으로 써주는 물질. 자, 얘네들은요 물에 녹아서 나트륨 이온과 황산 이온으로 이온으로 쪼개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에 이온이 존재하면 우리 아까 전에 NaCl을 봤던 것처럼 전기가 통해요. 네, 자, 물에 녹아서 용해되어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 네, 이걸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냥 물만 뒀을 땐 전기가 안 통해서요. 황산나트륨을 소량 넣어주시면 돼요. 전기만 통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를 통할 수 있는 물을 만들어 놓고요. 자, 한쪽에는 마이너스 극, 한쪽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을 해 보았대요. 여러분, 우리 전원 장치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뿅뿅뿅뿅 나오고 있는 입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입자 전자가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온다는 건 플러스 극은 무엇을 해야 된다? 전자를 오히려 뺏어가야 되더라. 이래야 전체적으로 전자가 흐를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극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엇이 나온다? 전자가 나옵니다. 오케이, 전자가 나왔어요. 자, 이 전자를 누가 받을 거냐면 이 안에 있던 물 분자들이 받을 거예요. 자, 전자를 물 분자가 받아냅니다. 받아내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수소 기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요. 이게 마이너스 극에서의 반응. 들어만 두세요. 유식한 말로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4단원에서 할 거니까요. 그냥 이름만 들어두세요. 전자를 받는 것. 자, 마이너스는 전자를 받았어요. 그럼 누군가는 전자를 뺏겼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쵸. 플러스 극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플러스 극에서 누군가는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누가 전자를 잃어버리냐면 바로 물 분자가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자, 전자를요 4개를 잃어버려요. 전자 4개를 잃어버리면서 누구를 만들어내니? 산소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수소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반응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대신 우리 플러스 극이 전자 4개를 다시 뺏겼죠. 그럼 결국 전자는 똑같은 양을 주거니 받거니 자, 이런 상태. 자, 그럼 나머지 물질들을 봤더니 자, 총 우리가 6개의 분자가 반응에 참여를 했고요. 자, 반응 후에 수소 분자가 2개 만들어졌네. 그리고 산소 분자도 하나 만들어졌네. 거기에다가 수산화이온이 4개 만들어졌고요. 오케이, 수소이온도 4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요거 우리 4단원에서 또 해야 돼요. 4단원에서 또 할 텐데 자,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이 만나면요. 사실은 이렇게 물 분자가 만들어져요. 보세요, 여러분. 6개의 물 분자를 썼는데 4개의 물 분자가 다시 나와요. 그럼 사실 총 반응에 참여한 분자는 몇 개? 그쵸. 실제로는 딱 2개의 분자가 참여했겠구나. 2개의 분자가 참여해서 오케이,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를 만들어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전체 반응식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자, 요런 반응이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전자를 받는 거는 환원. 전자를 잃어버리는 건 역시 들어만 두셔도 됩니다. 산화 반응이라고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걸 우리가 실험에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우리 실험 장치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실험 장치를 잘 살펴보시면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
이 부분, 여기 빈 공간이 생겼죠. 네, 이 빈 공간은 무슨 의미냐면, 자,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가 모였고요. 자,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가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근데요, 우리 물 전기 분해했을 때 조금 전에 봤던 화학식 기억나세요? 물 전기 분해하면 수소 2개 만들어질 때 산소 몇 개 만들어진다? 하나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2개 만들어질 때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기체 분자 더 많은 애들이 부피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수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럼 부피비가 2대 1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요. 우리 다시 물의 전기 분해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화합물을 원소로 쪼개는 전기 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쵸,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 얘네들을 원래 원소대로 쪼개낼 수 있었다라는 건 이 물이 만들어질 때 어떤 입자가 관여를 했다?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낸 실험입니다. 이게 전기 분해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만 더 정리해보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전기 분해를 해봤더니 수소 분자 2개, 즉 수소 원자 4개를 얻어낼 수 있을 때 산소 분자 하나, 산소 원자 몇 개 나온다고요? 2개가 나온다고요. 즉 수소와 산소 원자가 2대 1의 비율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물 분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도 네,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게 물의 전기 분해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어렵죠? 네, 선생님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전기 분해라고 하는 게 3단원을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만 잘 넘어가시면요, 3단원 훨씬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러분 어차피 이거 계속 보면 익숙해지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무조건 지금 처음부터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기 분해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잘 기억을 해보시고 얘네들은 눈에 보일 때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한 번씩 써가면서 공부하시면 머릿속에 더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전기 분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한번 전기 분해 해볼게요. 자, 염화나트륨이다라고 하면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물질. 네, 얘네들을 우리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용융액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용융액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고체를 있는 그대로 가열을 해서 녹여서 만들어낸 액체 상태를 용융액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은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가열을 해서 소금을 가열을 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러한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을 꽂고요. 자, 전기를 통하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극에서 뭐 나온다고요? 그쵸. 여기에서 전자 나와요. 전자가 나온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전자가 뿅뿅뿅 나왔습니다. 그럼 전자가 어디론가 들어가야죠. 어디로 들어가요? 그쵸. 플러스 극 쪽으로는 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2개의 이온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자, 얘네들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자, 마이너스 전극이에요. 전자가 뿅뿅뿅뿅 나와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애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만들어지는 이온이거든요. 자, 그럼 얘네들이 나 지금 전자 부족했어. 내가 받을게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염화이온은 어떻게 만들어졌었던 애냐면 전자를 받아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나는 전자가 많아.
내 전자 줄게 라고 하면서 플러스 극으로 가서 전자를 넘겨줘요. 이렇게 전자를 받거니 전자를 주거니 해서 전체적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 플러스 전극부터 살펴봅시다. 플러스 전극은요, 누가 간다고요? 염화이온이 가요. 그쵸? 염화이온이 갔습니다. 근데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애는요, 원래 원자였던 애들이 전자를 받아서 생기는 거여서, 그래, 내가 플러스 극한테 전자 넘겨줄게.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넘겨줘요. 자, 전자를 넘겨줘서 염소 원자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요 화학 반응식에서 조금 어색한 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치. 자, 우리 이 자연계에서 염소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로 존재했나? 아니죠. 얘네들은요, 분자 상태, 이 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두 개가 결합해야 돼요. 그러려면 염화이온도 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전자도 두 개 잃어버리겠네. 이게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자 잃어버리는 거 유식한 말로 두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산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플러스 전극에서는요, 산화 반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이너스 전극 볼게요. 자, 마이너스 전극은 무엇이 뿅뿅뿅뿅 나온다? 전자가 뿅뿅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 받아줘야죠. 그러려고 누가 가요? 플러스 전하, 즉 전자를 잃어버려서 생성된 나트륨 이온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봤더니 문제가 하나가 딱 선생님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보세요. 염화이온이 전자 몇 개 뺏겼어요? 2개 뺏겼죠. 근데 난 지금 전자 몇 개 받아요? 하나 받죠. 안 돼요, 이런 거. give and take. 주는 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전자 2개 줬으면요, 나도 전자 2개 받아와야죠. 이래야 계산이 맞죠. 자, 그럼 내가 전자 2개 받으려면 나트륨도 2개가 필요한 거예요. 나트륨 이온 2개가 필요했고요. 생성되는 나트륨 원자 2개.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전자 2개 뺏기는 대신 2개 받아왔으니까 오케이, 쌤, 끝.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세요. 자, 염화이온 2개와 나트륨 이온 2개가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나트륨 금속과 염소 기체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전체 반응입니다. 자, 이때 우리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전자를 받는 반응이 진행이 됐네요. 여러분, 우리 전자 받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네, 환원이라고 해요. 바로 마이너스 전극에선 환원 반응이 진행됐습니다. 산화와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체 반응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얘네들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을 그냥 한 번에 붙여서 NaCl 이렇게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 반응이었습니다. 자, 우리 전기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전기분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치, 전자가 화학 결합에 관여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요. 자, 우리가 근데 이렇게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전기를 꽂아서 전기 에너지를 흘려줬더니 실제로 전기분해가 됐네? 이 말은, 그쵸? NaCl을 만들 때 어떤 입자가 관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것 하나. 자,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일 것 같아요. 자, 전기 분해를 했더니 나트륨과 염소가 생겨났는데, 나트륨이 2개 만들어질 때 염소 몇 개 만들어졌나요? Cl2 2개 만들어졌죠. 즉 1대 1의 비율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가 1대 1로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내용이 전기 분해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전기 분해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이 전기 분해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3단어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알겠어요.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데 공유 결합이 됐든 이온 결합이 됐든 이렇게 전자가 관여함은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궁금한 건 보다 우리 원론적인 걸 좀 궁금해 봅시다. 보다 근본적인 거.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전자가 관여해서 화학 결합이 만들어져야 돼? 왜 화학 결합이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요. 궁금하셨죠? 선생님만 궁금한 거 아닐 거예요. 자, 모두 궁금해했어요. 왜 화학 결합이 만들어질까? 바로 얘네들처럼 되려고요. 얘네는 뭐냐면 우리가 주기율표 할 때 자주 봤던 애들이에요. 전자 배치할 때 많이 그려봤던 애들입니다.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주기율표에서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18쪽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 그쵸. 8개 존재하고 있는 애들, 8개 존재하고 있는 애들, 얘네들이 18쪽 원소였습니다. 예외, 헬륨은 2개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봤더니 화학적으로 정말 안정해요. 이미 충분히 안정적인 거여서 다른 애들이랑 만나서 결합,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요. 화학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자 하나가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로 작용을 할 수 있는 1원자 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원자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머나, 쟤네들을 봤더니 너무 안정해 보여. 쟤네처럼 되자. 자, 얘네들처럼 전자 배치를 가지면 나도 안정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렇게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별표 엄청 중요해요. 한 3개 정도 해주셔도 돼요. 자, 옥텟 규칙. 뭐냐면요. 여러분, 옥텟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옥토퍼스, 문어, 다리 몇 개? 8개. 자,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이렇게 하나를 옥타브라고 하죠. 그 안에 몇 개 음계 있게요? 8개 음계. 그쵸? 자, 얘네들이요. 8개란 뜻입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8개를 채우자. 이렇게 하면 얘네처럼 안정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옥텟 규칙입니다. 그래서 원소들은요, 18쪽을 제외한 원소들은요, 이렇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8개, 물론 헬륨은 2개. 자, 이렇게 돼서 안정해지려고 해요. 안정해지고 싶은데 내가 전자가 부족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이온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전자 몇 개 내놓을게, 너도 나 줘. 이거 우리 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둘 다 8개 채우자라고 하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화학 결합.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프리뷰로 쭉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이 결합 중에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랑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이온 결합, 이런 화학 결합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쵸. 옥텟 규칙,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만족하기 위해서다. 자, 이런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양이온이 만들어질까? 어떻게 해서 양이온이 만들어질까? 자,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우리 기억나세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껍질 3S에 전자가 하나 있는 것, 이게 나트륨 원자의 전자 배치였죠. 자, 이거를 우리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8쪽 원소라고 하면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8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네가 8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 있으니까 몇 개 더 받으면 될까요? 7개를 더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자? 하나를 버리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하나 버리는 게 더 쉬워 보이죠? 하나를 버리고 나면요,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렇게 전자 딱 8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비활성 기체와 전자 배치가 똑같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거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쵸, 바로 네온이었어요. 네온이라고 하는 애들이 원자 번호 10번, 양성자 10개, 전자 10개, 그래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총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들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하나 버리면서 이온이 되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요. 자, 이때 얘네들을 잠깐 보시면요.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이 안에 양성자가 11개가 있어요. 자, 이 양성자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원자가 이온이 된다고 해서 절대 바뀌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 대신 전자를 하나 버렸죠. 그러니까 전자는 몇 개 됐다고요? 10개 됐다고요. 자, 플러스 1자리가 11개 있고요. 마이너스 1자리가 10개 있어요. 그럼 더해주면 플러스 1.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의 전하를 나타내는 일가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애들이 이런 식으로 양이온이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런 애들이요.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하시죠? 이 그림 어떤 거였냐면 바로 우리가 2단원에서 공부했던 주기율표예요. 자, 이 주기율표에서는 족에 따라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달라집니다. 자,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땡땡 이렇게 뭐 우리가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우리 방금 봤던 나트륨은 1족 원소죠. 1족 원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하나. 자, 하나니까 어떻게 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자? 7개 받는 대신 하나 잃어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1가 양이온이 됩시다. 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 2족 생각을 해볼까요?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요. 마그네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2개.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6개 받거나 2개 잃어버리면 돼요. 어떤 거 하실래요? 2개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2개 잃어버려서 2가 양이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2가 양이온이 될 거예요. 자, 우리 13족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13족이라고 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요? 3개죠.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요. 자, 그러면 3개예요. 그러면 5개 받을래? 3개 잃어버릴래? 하면 그냥 3개 버리세요. 자, 그래서 전자를 3개 잃어버려서 플러스 전하를 나타냅니다. 자, 알루미늄 3가 양이온.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내지는 3개까지 있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은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1족, 2족 또는 13족 원소들은요, 주로 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들이죠. 그래서 양이온은 금속 원소들이 잘 되게 되고요.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런 애들이 양이온이 된다면 그럼 음이온은 어떤 애들이 되는 걸까? 함께 살펴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음이온, 염화이온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얘네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염소 원자 번호 17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남냐면 7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8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 바로 이렇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7개 버릴래요? 하나 받을래요? 하나 받으면 되죠. 자, 여기에 전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전자가 하나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건 핵 속의 양성자는 17개 그대로 있는데 양성자 17개, 전자를 하나 더 받았어요. 자, 전자를 하나 더 받아서 전자가 총 18개가 됐습니다. 자, 플러스 1의 전하를 갖고 있는 양성자가 17개 있고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는 전자가 18개 있습니다. 더해주시면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는 음이온이 될 거예요. 자, 얘네들 이름 붙이는 방법 아시죠? 우리 음이온은요, 원소 이름 뒤에 이온, 화이온이라고 붙이는데, 특히 염소 원자처럼 뒤에 소자로 끝나는 애들은 소를 버리고
화 붙입니다. 염화이온.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염화이온이 만들어진 다음에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쭉 봤더니 전자가 18개나 있네. 누구랑 같은 전자 배치?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요. 자, 우리 아르곤은요, 핵 속에 양성자가 18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에 전자도 몇 개 있는 상태? 18개 있는 상태. 자, 전자 똑같이 18개니까 전자 배치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음이온이 되는 것도요, 결국 이렇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만족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이렇게 음이온이 잘 되는지 살펴보면요. 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좀 살펴보세요. 우리 아까 양이온이 잘 되는 거는 1족, 2족, 13족,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또는 3개 있는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음이온은 그 반대쪽에서 찾아야겠죠. 자, 우리 방금 봤던 염소 17족 원소들을 보면요.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7개 있다고요. 그럼 몇 개 받아야 돼요? 하나 받았죠. 전자 하나가 늘어나요. 마이너스 1. 자, 전자 하나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우리 16족 원소, 자, 얘네들 생각해 볼까요? 산소 같은 애들. 자, 산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6개. 그러면 8개 만족하려면 몇 개 받자? 2개 받자. 자, 양성자보다 전자가 2개 더 많아졌으니까 전하는 이렇게 되겠죠. 전자 2개 더 받아서 네, 산화이온.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15족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질소 생각해 볼까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5개. 그럼 8개 만족하려면 3개 받읍시다. 자, 전자를 3개를 더 받아왔더니 양성자보다 전자가 3개 더 많아져요. 전하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질화이온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요.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은 양이온이 잘 됐고요. 자, 요런 애들 원자과 전자가 5개, 6개, 7개 정도 있는 비금속 원소들은요. 음이온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비금속 음이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몇 개만 전자 배치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애들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볼 이온들만 같이 정리를 해본다면, 자, 첫 번째 우리 요런 이온, 마그네슘 이온부터 살펴봅시다. 자, 마그네슘은요 원자 번호 몇 번? 12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1s에 2개, 2s에 전자 2개, 자, 2p에 전자 6개. 총 10개죠. 자, 그러니까 3s에 전자 몇 개 더 들어와요? 2개 더 들어옵니다.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이 전자 8개가 되려면 어떻게 하자? 이 2개를 버리자. 전자 2개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양성자는 그대로 전자가 2개 줄어들었으니까 이가 양이온 되는 거죠. 그래서 1s2, 자, 나 2s2, 2p 6. 그리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던 전자 2개만 사라졌어요. 이렇게 전자 배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칼륨. 칼륨은요, 19번 원소였어요. 자, 그러니까 1s에 전자 2개, 2s에도 2개죠. 그쵸? 2p에는 6개, 그 다음에 3s에도 들어갔고요. 3p까지 6개 채운 다음에 4s에 전자 하나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자? 얘네들은요, 그쵸, 가장 바깥쪽 껍질, 4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버려주면 되겠네. 자, 전자 하나 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1가 양이온. 그럼 나머지 전자 배치는 그대로 4s만 없애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애들이 양이온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음이온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산화이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산소는요, 원자 번호가 8번. 전자 8개니까. 자,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 4개예요. 자,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만족해 주려면 전자 몇 개 더 받으면 돼요? 전자가 2개 더 들어오면 되죠. 어디에? 여기 2p 오비탈에. 자, 그러니까 2p 오비탈에 전자 2개를 더 받으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 6개.
8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이렇게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더 볼까요? 플루오린.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 몇 번? 9번이요. 자, 그럼 전자 9개니까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 그쵸. 5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8개 되려면 전자 몇 개만 더 받자? 하나만 더 받자. 자, 하나 더 받아 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 하나 더 받았으니까 1가음이온 될 거고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전자 몇 개? 6개. 자, 그래서 총 전자 10개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자 10개면 원자 번호 10번인 아르곤과 네온과 전자 배치가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들이 어떻게 결합을 형성하니? 바로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방금 본 것처럼 나트륨 원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서 걔네들을 버렸고요. 염소 원자들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어서 전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요 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붙어 있게 되고요. 자, 요렇게 붙어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얘네들이 굳이 이렇게 전자를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이온이 된 다음에 서로 같이 붙어 다니는 이유요. 뭐냐면요, 바로 붙어 다니는 게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안정하다, 물질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판단하냐면요,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선생님이랑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전기분해보단 조금 덜 어렵지만 역시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2번째로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별표해 두시고 조금 천천히 여러분이 같이 선생님이랑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이랑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전기적 인력과 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개념과 전기적 반발력이라고 하는 개념, 요 2개를 좀 같이 정리해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전기적 인력. 서로 다른 전하를 나타내는 입자들이 잡아당기려고 하는 인력. 이걸 우리가 전기적 인력이라고 해요. 전기적 반발력은 뭐냐면요, 같은 전하를 나타내는 입자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전기적 반발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기적 인력, 우리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언제 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온, 그쵸?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게 전기적 인력이에요. 이온 결합,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자, 이렇게 서로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전기적 인력은요, 물질을 안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가 안정화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가깝게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고요. 이 인력 덕분에 물질이 가지는 전체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전기적 반발력은 뭐냐면요, 이렇게 같은 전하를 나타내는 애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자, 우리가 반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력이라고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 서로 밀어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여기 뭐 양이온, 음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중에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는 애가 있어요. 누구? 그쵸. 가장 기본적인 원자 핵이요.
자, 두 이온이 가지고 있는 핵이 바로 이렇게 플러스 전하, 원자 핵은 맞긴 하겠지만, 자, 조금 더 헷갈리지 말라고 핵이라고 적어드릴게요. 네, 핵.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원자 핵들은요,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겠죠.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들 잘 보세요. 그 중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들도 있어요. 누구? 전자요. 그쵸, 전자.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고 있네요. 여러분,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서로 같은 전하니까 어떻게 하자? 밀어내자. 자, 그래서 핵과 핵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는요, 서로 밀어내요. 서로 멀리 가. 나 가까이 오기 싫어. 이렇게 밀어낸다고요. 서로 잡아당길 때 안정해지고 에너지가 낮아진다면 서로 밀어낼 때는요, 그쵸, 얘네들은 불안정해지면서 에너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발력이라고 하는 힘은 물질의 에너지를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온과 이온 사이에는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니까 잡아당기려는 힘이 생긴과 동시에 얘네들 핵 사이에서는 또 밀어내고 싶어 하고요. 전자끼리도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니?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힌트 드릴게요. 힌트. 전기적 인력은요, 먼 거리에서부터 영향을 미칩니다. 얘네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말 멀리 있어도요, 멀리 있을 때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에요. 먼 거리부터. 근데 반발력은 뭐냐면요, 핵과 핵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라고 했죠. 충분히 가까워져야 돼요. 핵과 핵이 서로 가까워졌을 때, 전자와 전자가 가까워졌을 때, 이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 멀리에서부터 이온들이 다가온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누가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처음에는 전기적 인력이 영향을 미쳐요. 미치다가 영향을 인력에 의해서 가까워지다가 가까워졌다. 그러면 누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발력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을 때는 거의 힘을 주고 있지 않다가 가까워지면 급격하게 불안정하게 만들고요. 인력이라고 한 거는 먼 거리에서부터 점점 물질을 안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선생님이랑 에너지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A. 양이온과 음이온이 멀리 있죠. 멀리 있을 때는 이 둘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인력도 있을 거고요. 반발력도 존재하겠지만 반발력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거의 0에 가깝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력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인력은 잡아당기는 거였죠. 그래서 멀리 있는 애들은요, 자, 우리 가까워지고 있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러다가 얘네들이 일정한 거리에 도달을 했어요. 일정한 거리에 도달을 했는데 만약에 일정한 거리 얘네들이 안정하게 결합을 형성하는 것보다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이때 바로 어떤 힘이 급격하게 증가하냐면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많이 가까워지면, 가까운 거리가 되면 이 이온에 있는 핵, 음이온에 있는 핵 사이에 서로 밀어내려고 해요. 음이온에 있는 전자, 양이온에 있는 전자도 서로 밀어내려고 해요. 이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려요. 여러분, 잡아당기는 힘보다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 멀어져야죠. 그래서 멀어집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려는 힘, 멀어지려는 힘이 딱 같을 때,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어. 서로 밀어내는 힘과 가까워지려는 힘이 딱 같아졌을 때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만들 수 있는 상태, 이 길이를 우리가 결합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가 제일 안정한 상태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렇게 인력과 반발력에 의해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온들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이 물질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은 교재에 아마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프만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프고요. 우리 X축은 이온과 이온 사이 핵 간 거리, Y축은 이런 물질이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에너지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억해야 될 것. 인력은 에너지를 낮춘다. 반발력은 에너지를 높인다. 에너지가 낮아지면 안정, 에너지가 높아지면 불안정이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우리 먼 거리부터 봅시다. 핵과 핵 사이 거리가 멀어요. 자, 이 멀 때는 누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인력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온들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자, 가까워지니까 인력이 더 커지고요. 인력이 커지니까 물질의 에너지가 더 안정화돼요. 자, 에너지가 점점 더 안정화돼요. 자, 우리 노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게 인력이에요. 자, 이게 인력 때문에, 인력 덕분에 자, 물질이 안정해질 수 있는 에너지예요. 자,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근데 우리 물질은요, 인력 말고 또 누구도 존재하는 거였죠? 그렇죠? 반발력도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 반발력은 저기 먼 거리에선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쳐요. 핵과 핵이 전자와 전자가 정말 가까워졌을 때 급격하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먼 거리에 있을 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다가 얘네들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갑자기 반발력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여러분, 근데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높여주는 역할. 에너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불안정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그렇게 물질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예요. 자, 우리 이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를 E2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결국 이 결합을 만들 때는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를 더해보는 거예요. 자, 더했더니 이렇게 우물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게 인력과 반발력을 모두 고려해주는 전체 에너지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다 하신 거예요. 잘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여기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우물이 제일 아래쪽으로 들어간대. 자, 여기가 뭐냐면,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낼 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건 물질이 가장 안정해지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물질이 안정해질 때 비로소 무엇이 만들어지니? 이온 결합이 만들어져요. 이때 핵 간 거리가 바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온 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우리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입자 사이의 거리, 그리고 거리에 따른 인력 반발력의 영향, 그리고 얘네들에 의한 에너지까지 요 두 개를 한 번에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꼭 이 부분을 헷갈리시더라고요. 자, 선생님이 보기 드릴게요. 자, 속으로 O인지 X인지 맞춰보세요. 자,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같다. OX, O죠. 그쵸? 인력과 반발력, 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서로 딱 같아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결합이 만들어지겠다.
O. 두 번째, 이온결합이 만들어질 때 인력에 의한 에너지의 합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합이 최소점이다. OX. O죠. 자, 뭐냐면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값의 합이 최소점이다. 라는 것. 두 개 차이 아시겠어요? 자, 인력과 반발력은 그냥 힘만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것에 의한 물질이 갖는 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 표현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별표하시고 여러분 복습 꼭 해보시고, 자, 복습을 했는데도 선생님 혹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하는 건 언제든 괜찮으니까 수강후기에 꼭 남겨주셔야 돼요. 이 부분 그냥 외우고 넘어가면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는 파트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온결합 물질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요. 이온결합 물질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3차원 구조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뭐냐면,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존재를 한다라는 건데, 자, 양이온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전기적 인력에 의해 음이온이 오겠죠. 꼭 한쪽에만 오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양이온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 전기적 인력에 의해 여기 음이온이 있으니까 그 옆에 양이온이 오면 되겠죠? 양이온이 또 왔어요. 근데 여러분, 꼭 옆으로만 퍼질 필요 있나요? 위아래로 가도 됩니다. 자, 양이온이 있어요. 음이온 왔어요. 음이온 있어요. 양이온 왔어요. 자, 양이온 왔어요. 음이온 왔어요. 위아래로 퍼질 수 있겠네. 자, 옆으로도 가능하고요. 위쪽으로도 가능해요. 그럼 앞으로 와도 되지 않을까요? 음이온 있어요. 앞에 양이온 와요. 양이온이 있으니까 그 앞에 또 음이온 와요. 양이온 와요. 음이온 와요. 자, 이렇게 3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 뭐 분자식처럼 예를 들어서 물 분자처럼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이렇게 덩어리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은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 전체 덩어리를 보고요. 양이온이 몇 개, 음이온이 몇 개 있는지 비율로만 나타냅니다. 가장 간단한 물질의 비율이요. 바로 실험식처럼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몇 가지 이온결합 물질 어떻게 나타낼지 살펴볼게요. 자, 지금은 선생님 몇 가지 물질들의 화학식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우리 염화나트륨부터 볼까요? 자,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그리고 염소 하나하나 적어놨죠. 이 말은 뭐냐면, 자, 저렇게 3차원 구조를 봤더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1대1의 비율로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개수가 서로 같더라 라는 거예요. 자, 염화 마그네슘을 봤더니 자, 물질의 덩어리 속에 마그네슘 이온과 염화 이온의 개수비가 1대2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요. 자, 얘네들 산화칼슘을 보면요. 자, 칼슘 이온과 산화 이온의 비율이 1대1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이온들의 비율이 달라지니? 자, 여러분 우리 빨간색으로 씁시다. 자, 빨간색 펜 꺼내셔서 전, 기, 적, 중성. 자, 선생님이랑 앞으로 3단원, 4단원을 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전기적 중성 꼭 적어주세요. 어떤 의미냐면, 자, 모든 물질은 플러스 전하도 있고요. 마이너스 전하도 있지만 항상 플러스 전하의 크기와 마이너스 전하의 크기가 같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보여드릴게요. 얘네 보세요. 플러스 1 전하를 갖는 애가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는 애가 하나 있어요. 더하면 0이죠.
플러스 크기, 마이너스 크기가 같으니까 더하면 0. 이게 정기적 중성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자, 플러스 2의 전하를 갖는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는 염화 이온이 2개 있어요.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 크기 똑같죠? 그러니까 더하면 얼마? 0. 이게 정기적 중성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플러스 2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짜리도 몇 개 와야 돼요? 하나 와야죠.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더하면 얼마? 0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모든 물질은요, 정기적 중성을 만족해야 되고요. 정기적 중성을 만족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온에 따라서 결합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조금 어려운 이온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얘네들 한번 써봅시다. 알루미늄 이온이 있고요. 산화 이온을 가져왔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자, 어렵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알루미늄 이온이 플러스 3가의 이온이 2개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6이죠. 얘네도 6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2의 전하를 갖는 애가 몇 개 있으면 돼? 3개 있으면 되죠. 그래야 플러스 6, 마이너스 6 더했을 때 0, 즉 비율이 2대 3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쓰자? 알루미늄 2개에 산화이온 3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하를 이렇게 크로스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거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똑같이 알루미늄 이온이 있고요. 황산 이온이 있습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황산 알루미늄을 만들어낼 거예요. 어떻게? 서로 크로스로 적어주세요. 알루미늄 2개 있을 때 황산이온 3개 이렇게 적어주자라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괄호 해줬죠. 자, 여러분 혹시 괄호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말은 알루미늄 2개에 황 하나에 산소가 몇 개? 산소가 43개 있다는 거예요. 그쵸? 꼭 괄호를 해주셔야 황산이온이 3개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 중성에 맞춰서 물질을 써주게 되고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부터 음이온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아이오딘화 칼륨, 질산은 산화칼슘 뒤에서부터 읽어주자라고 하는 게 읽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 물질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름은 어떻게 불러줘야 되는지 공부했습니다. 얘네로 마무리해 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들의 성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생각하실 때는요,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소금 생각하시면 돼요. 염화나트륨,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자, 첫 번째, 우리 소금을 망치로 꽉 내려치면요, 부서지죠. 왜 그러냐면, 자, 원래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이 번갈아 가면서 잘 쌓여 있어요. 전기적 인력 때문에. 근데 옆에서 힘을 빡 줬어요. 층이 밀려나겠죠.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게 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플러스 이렇게 같은 전하끼리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은 전하끼리는 무슨 힘이 존재한다? 반발력이 존재한다. 서로 밀어내버리니까 여기가 부서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외부에서 힘을 쾅 가해주면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소금을 기름에 녹이면 녹았나요? 안 녹았나요? 기름에는 잘 안 녹았죠. 근데 어디에는 잘 녹냐면요, 물에는 되게 잘 녹아요. 자, 왜 녹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들어두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뒤쪽에서 다시 합니다. 바로 물 분자의 구조예요.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산소랑 수소 중에서 혹시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애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공유전자쌍을 산소가 뺏어와요. 그래서 산소가 부분적으로 더 전자가 많은 마이너스 전하의 상태고요. 수소는 전자가 부족한 플러스 전하의 상태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전하라고 했죠. 그럼 플러스 쪽에는
누가 가서 붙겠어요? 마이너스 부분이 가서 붙어요. 전기적 인력에 의해. 자,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염화이온은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던 수소 원자들이 가서 달라붙습니다. 자,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온들을 둘러싸게 되고요. 이러한 표현을 어려운 말로 수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온을 쑥 둘러싸면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씩 뜯어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은요, 물에 잘 녹더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성질.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 바로 전기 전도성입니다. 자, 전기 전도성은 선생님이랑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고체라고 하는 애들은 제자리에서만 막 움직여야 돼서 플러스 전극 또는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 이동하지 못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액체처럼 좀 자유롭게 되면 자, 플러스 전하 쪽으로는 음이온들이 끌려가고요. 음이온. 자,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는 자, 양이온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들이 끌려오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더라. 자, 우리 수용액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수화의 현상에 의해서 이온들이 결정해서 뜯어져 나왔어요. 하나씩 뜯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플러스 전극 쪽으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염화이온들이 끌려가면 되고요.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는 그쵸? 플러스 전하를 띠는 나트륨 이온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온들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기가 통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특징이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중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 이것도 했는데, 자, 제자리 진동 운동을 하던 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지점, 녹는 점이죠. 자,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던 입자들이 정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지점, 끓는 점입니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이 둘 사이의 힘을 끊어내야 되는구나. 자,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남아있는 힘을 다 끊어내야 되는구나. 이해되셨죠? 자, 이온 결합 물질들의 녹는 점을 봤더니요. 녹는 점이 거의 1000도, 심지어 3000도 가까이 되는 애들도 있네요. 이 말은 결합 사이의 힘을 끊어내는 게 쉽지 않구나.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는구나. 결합과 결합이 매우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힘이 꽤나 강한 물질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입자 사이 힘이 결정이 되는지 바로 전기적 인력, 쿨롱 힘이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로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처음 3단원 시작해 보셨습니다. 자, 제일 중요했던 거 화학 결합이라는 것, 화학 결합 중에서 오늘 선생님이랑 이온 결합 공부했다라는 거 포인트 잊지 마시고요. 자,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